예, 다음 순서는 실생활 연계 수학 콘텐츠 개발 과제 발표 차례고요. 연구 책임자분은 충남대 수학교육과 신중국 교수님이십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저도 딱 맞지 않은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70페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 뒤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자르기로 했으니까 하나 샘플에 대한인데요. 다행히 우리 박혜숙 교수님이 하신 내용하고 항상 조화를 잘 맞출 수 있겠다. 조금 반가우고 저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좀 흥미를 갖고 필요성을 느끼게 할까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명이 실생활연계 교사용 수학 콘텐츠 개발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저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신중국입니다. 지금 발표는 연구개발 필요성,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을 때의 기대 성과. 이제 사실은 핵심은 콘텐츠 개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연구 중요성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팀스나 피사의 수학 학업성 지도 결과는 매우 높은데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팀스 수학과 정의적 성취 결과가 자신감 29%에 가치 인식이 53%인데 마침 이번에 이것 때문에 현재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세 군데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클래스는 24명인데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 설문에 대한 대답에서 24명 중에서 1명만 기다리고요. 23명은 전혀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학이 기다려지지 않으니까 흥미롭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3명, 나머지 21명. 이게 대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팀스의 정의적 성취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이런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어렴풋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가령 얼마 전에 YTN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도 이번에 초등학교를 관여하기 전에는 제가 있는 사범대학이 역시 중학교 대상이라 잘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여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6분 정도가 인발부가 돼가지고 그걸 물어본 결과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수학 포기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연구 필요성은 사실 교과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안 중에 문제점이 뭐냐? 박혜숙 선생님이 아까 지적했지만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현장의 문제점, 그로 인한 수학 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방향. 그래서 핵심은 결국 수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호기심을 높이는 방안, 교사적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요, 여기 몇 개의 자료가 있지만 상당히 수학 사이트가 많아가지고 자료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제가 4개를 줬는데요. 하나는 지금 정식으로 수학에 관한 월간지인 수학 동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행본은 꽤 많습니다. 우리 연구진에는 이정희 교수님은 단행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로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은 제일 많이 보는 아이스크림에서 여기 각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네이버에 가면은 필요한 이런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칠 소재에 대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이런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마침 우리 연구팀 중에 11분이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중학교 주제로 20개를 선택해서 평균 내용적으로 7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 EBSI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수학 원리 마스마티컬에서 EBS I를 들어가면 아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만들어지고 난 후에 알았어요. 누가 이야기해주면 이 스페셜한 코너를 하면 거기에 창의학습 코너가 있어서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20개가 다 뜹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 만든 사람으로 참 부끄럽습니다만 올 방영될 때에서 4월에 가서 알아봤더니요. 학생들이 했는데 뭐 여기에 수학을 싫어하거나 이해 안 되는 학생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수학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학을 포기했다. 또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쓰겠다. 근데 요 근래 이 중간 발표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계속해서 왜 더 안 받느냐라는 주문이 많은데 EBS I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지 뭐 답이 없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 주도적 학생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배양되고 수학의 필요성이 많이 가미됐는데 이걸 개발하는 저로서는 사실 개발해오다 자문을 했던 저로서는 여기 관계자들은 이 방영 시간 때문에 원래는 EBS에서 할 때는 5분짜리였습니다. 근데 내용이 도저히 5분은 안 된다 해서 8분까지 늘어났는데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를 많이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그 연수원 강의를 참 많이 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 모임을 많이 가는데 이런 걸 아십니까 하면요 40명 중에서 제 기억에 지금 4번 가봤는데요 평균 40,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교사용 리소스북이 없으니까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거겠지 하다가 뒤에 조언을 듣고 가서 보더니 정말 잘 만들고 수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나라 이 비록 적은 소재지만 전국 교사들에게 관련된 소재를 하려면 다시 말하면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에 녹아있는 수학 활용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이해와 흥미를 제고하는 그래서 통합적,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박혜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순수 수학이 아니라 아까 말한 산업, 예술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학적 지식 및 방법 등을 탐색한 후에 그 다음에 교사가 쉽게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북 교사가 A4용 아까 그 바인드 하나만 딱 뜯어보면은 원에게 어떤 발문을 하면 애들이 좀 흥미를 갖겠다 해서 이런 형태로 준다면은 이 자료가 결국 스팀 교육이나 스토리텔링 또는 지금 하는 방과 학교 프로그램 등 이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콘텐츠 개발에 후속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시스템, 교사들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는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0개를 했는데 중등에 이제 20개가 개발되었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24개인데 이쪽은 지금 EBS에서 잘 만들어진 것을 활용한 그런 케이스고 활용해서 하는 거고 초등은 실제로 새로 만들어서 주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자료들을 소재를 끌어서 수업에 활용해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얼른 보시면 알지만 저희 16분이 있는데 초등팀하고 중등팀이 있고 그 외에 여기를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주제 현재 가상 주제인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30개 가까이가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거 완성됐는데요. 여러분 나라 지금 하시는 이 책자에 1쪽을 보시면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주제의 0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한다니 너무 빡빡해서 제가 안 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콘텐츠 개발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충남대학교로 메일로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일을 주시면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좋아하신 분은 자문료를 제가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시면 그런가 그러는데 원의 지름의 길이가 달라지면 원주는 어떻게 됩니까?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 비율을 세 글자로 나타내시오. 그래놓고 원주율은 이렇게 돼서 3.14로 쓰입니다. 이게 현재 72쪽의 교과서입니다. 그 아래입니다. 지금 화면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활동에서 원주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오. 원주율을 나타내는 식에서 원주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러는데 가로로 기하시오. 자, 이게 수학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의 교재 내용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여기 현직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들 가르쳐 보셨어요? 그건 뭐 진도 때문에 이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설문을 하나 애들에게 원주 둘레를 배워서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세요? 원우 둘레를 배우는 게 뭐 대답을 못해요. 어디에 활용한다 이런 게 없어요.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제가 그 교과서를 파트하는데 맨 처음에 단원도입에 초등학교 선생님 아시겠지만 큰 우리 놀이공원 가면 이 회전차 큰 회전차에다 딱 놔두고 첫 발문이 그렇게 나요. 페이지 첫 번째 발문 내놓고 지름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10cm 이런 큰 둘레 관람차를 배열하려는데 관람차를 4m로 배열하려면 전부 몇 개를 배열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발문이에요. 탐구 발문이 그거예요. 과연 초등학교 6학년에 이게 느낌이 와닿느냐. 그럼 교과서 개발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고 주어진 페이지로는 제가 보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우리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소재를 도입하면 어떨까. 거기에 실생활 연계 콘텐츠라는 여기 아이템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속에 파이 활용하면 그리고 원어 넓이에서 생활계획표 짤 때 원이용한다. 톱니바퀴에서 원이용한다. 이 두 가지 사례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없는 게 뻔히 여러분들도 알지만 원주율, 즉 원주는 어디에 쓰이나요? 아까 70쪽에서 72쪽이죠. 그걸 사용 시기는 이때 할 때 동기 유발을 하거나 학습 전개를 하는데 차라리 이런 발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미인은 여기 사진 하나 있죠.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은 이 다리가 어딘지 아시겠지만 어느 날 미인은 학교를 갈 때 건너는 다리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리의 길이를 정확히 재려면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그 선생님 발문을 주면은 학생들이 걸어서 재요. 또는 막대자로 재봐요. 또는 줄자로 재봐요. 정답하고는 조금 멀지만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답을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서 재다면 걸음걸이가 항상 일정할까요? 그럼 학생이 그건 아니겠다. 같지 않겠는데요. 그럼 걸음걸이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럼 막대자로 되면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막대자로 재다 보면은 긋고 넘기고 하면서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줄자로 재면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줄자 있죠. 막대자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재겨오르고 줄자를 사용할 때 줄자의 길이가 짧으면 불편한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발문이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한 한 3, 4분 또는 5분 정도의 시간이면 그것처럼 원주를 배우는데 이게 하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이 학교가 요새 거의 초등학교도 이런 시설이 다 있다네요. 동영상이 된다면은 그래서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직선뿐만 아니라 원을 이용했는데 자 동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소재를 줘봐라 그 말이에요. 죄송.